서울 강남 저녁 9시 30분. 한유진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블루 다이아몬드 클럽 앞에 섰다. 그녀의 왼쪽에는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이지훈이, 오른쪽에는 경호원으로 변장한 이영민이 자리했다. 세 사람 모두 변장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결연했다. 준비됐나? 한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훈과 이영민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훈의 안경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한유진의 귀걸이에는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다. 박상혁은 안전가옥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클럽 입구에 도착하자 보안 요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초대장 부탁드립니다. 한유진은 우아한 동작으로 이지훈이 건넨 초대장을 내밀었다. 타녀왕입니다. 보안 요원은 초대장을 확인한 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환영합니다, 왕씨. VIP 구역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눈부신 클럽 내부로 들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고급 나이트클럽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이곳이 블랙 다이아몬드의 거점임을 알고 있었다. 각국의 보호들과 스포츠계 인사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그들은 2층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다. 좌측 통로 끝에 비밀 회의실이 있어요. 이지훈이 헤드셋으로 박상혁에게 말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11시에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한유진은 우아하게 라운지에 자리 잡고 주변을 관찰했다. 최 국장이 보이네요. 이영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들 사이에서 최 국장을 발견했다. 그는 몇몇 외국인들과 대화 중이었다. 그 외에 누가 있지? 이영민이 물었다. 저기 프로야구 커미셔너도 보여요. 한유진이 눈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몇몇 대형 스포츠 방송사 임원들도요. 이지훈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긴장했다. 저 남자. 저는 그를 알아요. 이영민이 시선을 돌렸다. 이지훈이 가리킨 곳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수염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누군데? 한유진이 물었다. 박정호. 이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국가정보원 특수작전반전 팀장이었어요. 5년 전 갑자기 은퇴했죠. 이영민은 눈을 가늘게 떴다. 특수작전반. 그림자의 가능성이 있군. 박상혁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그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박정호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암살 전문가였습니다. 은퇴 후 행적이 모호해요. 그를 주시해. 이영민이 결심한 듯 말했다. 시간이 흐르고 10시 50분이 되자 VIP 라운지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최 국장과 몇몇 주요 인물들이 라운지 뒤편으로 사라졌다. 움직이자 이지훈이 말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VIP 라운지 뒷문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 끝에는 단단한 보안문이 있었고 2명의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한유진은 갑자기 휘청거리며 걸음을 멈추었다. 머리가. 그녀가 쓰러지려는 순간 이영민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왕씨? 이지훈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지훈이 공손하게 말했다. 제 고용주께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한 경비원이 복도 중간에 문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훈이 감사 인사를 하는 동안 한유진은 이영민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유진은 즉시 정신을 차렸다. 좋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이영민은 천장을 살폈다. 환기구를 통해 회의실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올라가 볼게요. 그는 재빨리 변기 위에 올라서서 환기구 그릴을 열었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훈이 환기구로 사라진 후 이영민과 한유진은 화장실에서 기다렸다. 걱정되네요. 한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게 김도현의 살인자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때 헤드셋을 통해 이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지금 모두가 모이고 있어요. 한유진과 이영민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최 국장이 말하고 있어요. 이지훈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구소 침입 사건에 대해서요. 몇 분 후 이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모두가 일어서서 인사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킹인 것 같아요. 이영민과 한유진은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다. 그가. 잠깐 이거. 이지훈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다. 갑자기 통신이 끊겼다. 이지훈? 이지훈. 이영민이 헤드셋을 두드리며 외쳤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총을 들고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영민은 재빨리 자신의 숨겨둔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더 많은 경비원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경위님 이렇게 만나다니 의외군요. 문간에 최 국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어떻게? 이영민이 물었다. 당신 생각보다 우리는 훨씬 더 철저해요. 최 국장이 말했다. 당신들의 잠입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이영민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들의 계획이 미리 발각된 것이다. 이지훈은? 한유진이 물었다. 그는 지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최 국장이 웃었다. 자, 이제 따라오시죠.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두 사람은 경비원들에게 끌려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지훈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이제 다이아몬드 킹을 만날 시간이군요. 최 국장이 말했다. 회의실 맨 끝 고급 책상 뒤에 앉아있는 인물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이영민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럴 수가.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서울지방경찰청 김재현 총경이 그들 앞에 앉아 있었다. 최 국장의 상관이자 이영민에게는 오랜 멘토였던 인물. 반갑네 이영민. 김재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부드러웠다. 자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영민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김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때로는 법 바깥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때도 있지. 사람을 죽이면서요. 이영민이 분노에 떨며 물었다. 김도현은 필요한 희생이었네. 김재현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위험했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 그때 회의실 영문이 열리고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박정호였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그가 김재현에게 보고했다. 이영민은 박정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그림자군요. 김도현을 죽인 자. 박정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영민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한유진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수많은 선수들의 인생을 망치고 스포츠 자체를 오염시키면서. 김재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야. 이건 권력에 관한 문제지.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의 희망, 절망, 감정을 조종해.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 사회를 조종하는 거야. 당신은 미쳤어. 이영민이 말했다. 아니 난 그저 현실적인 사람일 뿐이야. 김재현이 웃었다. 안타깝게도 자네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그는 박정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리해. 박정호가 총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회의실 창문이 폭발음과 함께 깨졌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여러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창문을 통해 들이닥쳤다. 모두 엎드려.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영민은 즉시 바닥으로 몸을 던졌고 한유진과 이지훈을 향해 다가갔다.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그는 재빨리 두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어떻게 된 거지? 이지훈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박상혁. 한유진이 깨달았다. 그가 국정원에 연락한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이 경비원들을 제압하는 동안 이영민은 김재현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박정호가 그를 뒤따르고 있었다. 저 둘을 놓칠 수 없어. 이영민이 외쳤다. 그는 재빨리 총을 집어들고 뒷문을 향해 달렸다.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에 도착하자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영민은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옥상으로 향하는 듯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갔다. 마침내 옥상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김재현과 박정호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신 때문이군. 김재현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내부 정보를 흘린 거. 박정호의 얼굴은 평온했다. 제가 아닙니다. 거짓말 마. 내 신뢰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김재현이 총을 들어 박정호를 겨냥하는 순간 이영민이 소리쳤다. 멈춰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영민을 바라보았다. 김재현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이영민. 자네까지. 이제 끝났어요. 이영민이 총을 들고 말했다. 두 분 다 체포합니다. 김도현 살인 혐의로요. 김재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네는 모르고 있어. 그때 박정호가 갑자기 김재현을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은 옥상 가장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안 돼요. 이영민이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로 두 사람은 옥상 난간을 넘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영민은 재빨리 달려가 박정호의 팔을 잡았다. 김재현은 박정호의 다리를 붙잡은 상태였다. 놓지 마요. 이영민이 온 힘을 다해 박정호를 붙잡았다. 이영민. 김재현이 아래에서 말했다. 자네에게 미안하네. 모든 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재현의 손이 미끄러졌다. 이영민과 박정호는 그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영민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박정호를 옥상으로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바닥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서 이영민이 간신히 말했다. 당신이 정말 김도현을 죽인 건가요? 박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누구? 저도 그걸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박정호가 말했다. 저는 이중 첩자였어요. 국정원에서 블랙 다이아몬드에 침투하기 위해 보낸 요원이죠. 이영민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김도현의 살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저는 그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그럼 진짜 살인자는? 둘의 대화는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됐다. 한유진과 이지훈 그리고 여러 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왔다. 이영민. 한유진이 달려왔다. 괜찮아요. 이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재현은? 떨어졌어. 박정호를 체포합니다. 국정원 요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이영민이 손을 들었다. 기다려요. 그는 당신들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박정호는 3년간 우리의 잠입 요원이었어요. 그럼 김도현을 죽인 건? 모두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실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지 않았다.